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해서 옛날에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처음에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었고,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물과 불과 흙과 공기 4가지의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조합해서 여러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보일은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나온 이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보면 틀린 말이죠. 그런데 원소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 것은 현대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일이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다 라고까지 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라부아지에는 실험을 함으로써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원소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물은 분해가 되었으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라부아지에가 물분해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봐볼게요. 철로 이루어진 주철관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철관 안에가 녹슬고 질량이 증가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철이 산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냉각수를 지나면서 집기병에 수소 기체가 모아졌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은 산소랑 수소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분해된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러니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철 같은 것들이죠.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들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총 종류는 120여 가지가 되고, 그 중에 90가지 정도는 자연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밖에 20에서 30개 정도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이는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 포크는 철, 니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들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원소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에 해당되고 우주왕복선의 연료로 사용된다. 그리고 산소, 지구대기의 약 21%를 차지하고 물질 연소, 그러니까 물질을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하고 생물이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 철은 지구의 중심 핵 부분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이고 단단해서 기계나 건축 재료로 이용된다. 네 번째로는 금이 있죠. 금은 산소랑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높아서 비싼 거예요. 그리고 광택을 유지한다. 장신구의 재료로 많이 이용이 된다. 다음으로 헬륨. 공기보다 가볍고 불에 타지 않는다.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헬륨 풍선을 갖고 있다가 손에서 떨어뜨리면은 바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다.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이용된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해서 전선으로 이용한다. 네 번째로 규소는 반도체 소자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질소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봉지 안에다가 넣어서 과자가 부패되지 않게 도와주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불꽃 반응에 대해서 볼게요.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어떤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이게 불꽃 반응이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이런 식으로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에다가 금속들을 넣으면은 그 색깔을 보고서 어떤 금속을 넣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단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하다. 불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 같게 나온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어떤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볼게요. 스펙트럼은 빛이 분광기라는 것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색의 띠이다. 분광기는 그냥 스펙트럼 관찰 장치다 라는 것 정도로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오른쪽처럼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햇빛을 관찰할 때 나와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색의 띠가 나온다.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색깔이 쭉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부분에만 선의 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부분에만 선의 띠가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를 볼게요. 일단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나타나서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도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몇 가지 금속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리튬이 있고 스트론튬이 있고 칼슘이 있죠. 그리고 금속들이 섞인 물질 X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 X에 어떤 금속이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위에 있는 칼슘이랑 선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물질 X에는 일단 칼슘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스트론튬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내렸을 때 지금 선이 없죠. 그럼 물질 X에 스트론튬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을 볼게요. 리튬도 쭉 한번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다 겹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 물질 X에 리튬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색깔이 빨간색이었어요. 불꽃 반응 색깔이. 그런데 선 스펙트럼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